네, 행정 5급 공채시험과 입학고시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저는 합격의 법학원에서 행정학 및 통계학 강의를 하고 있는 김대영 강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계학 GS 3순환 수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자, 저희가 3순환이기 때문에 이제 이론 강의는 예비순환이나 GS 1순환, 2순환, 그죠? 다른 학원에서도 이제 듣고 오신 분들은 충분히 들으셨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바로 문제풀이를 들어가고요. 이제 문제풀이가 끝난 다음에 제가 교재 정리를 이제 수업 보충 자료들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3순환이니까 아주 자세하게는 설명을 안 하고요. 이제 알고 있으신 내용을 이제 스킵을 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모의고사 제 1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의고사가 있고 추가 모의고사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그 패키지 2개씩 제시가 됩니다. 저희가 시험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셔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또 문제풀이집이라고 나눠드렸어요. 예, 그것도 한번 같이 풀어보시고요, 그죠? 자, 그렇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기출문제들은 다 풀어보셨다고 가정을 하고요. 제가 또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먼저 제1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제1문 같은 패턴은요, 어디 갔나? 그죠? 자, 먼저 그 기술 통계학하고 확률론, 확률 분포론이죠. 예, 거기서 이제 이렇게 기술 통계학은 이제 제 2문에서 저희가 보시고, 그죠? 이건 제 2문에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게 있잖아요, 그죠? 확률론 및 확률 분포론, 이렇게 오늘 이제 진도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자, 그래서 제1문은 이제 확률론하고 확률 분포론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출제 가능 이슈가 뭐가 있냐면은, 일단은 이제, 그죠? 공분상과 상관계수 구하는 게 있어요. 이거 기출문제들도 나왔었죠, 그죠? 상관계수. 그죠? 자, 이거를 항상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두 개로 나눠서 시험 문제 패턴이, 그죠? 이렇게 나눠서 다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산확률 분포하고 연속확률 분포 시험 문제 두 개를 다 풀어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 1문에서 시험 문제 다뤄드린 것은 기출문제에도 나왔던 거고요. 요건 이제 이산확률 분포 관련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오늘 시험 문제 풀어보실 것은 이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것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연속확률 변수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X 변수, Y 변수 형태로 데이터 테이블이 주어지고요. 그걸 이용하셔서 공분상과 상한계수를 구하실 수 있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두 확률 변수들이 연속 확률 변수들인데 이제 X 변수 값, Y 변수 값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게 나와 있고, 그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제 그 공분상과 상한계수 구하시는 문제 패턴도 해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저희가 수리 통계학으로 공분상과 상한계수도 구하는 시험 문제 패턴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다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계산하는 문제고 이거하고 연결될 수 있는데 수리 통계학, 그죠? 수리 통계학으로 이제 공분상과 상한계수 구하는 시험 문제가 있어요. 이 세 가지 패턴을 다 준비를 해 두셔야 되는데 3번은 이제 실무적합성이 낮죠. 이거는 또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시험의 어떤 그 타당성 측면에서 3번은 별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것도 그냥 해도 몇 문제 풀어보세요. 근데 시험 문제 실제 출제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요. 요거 두 개를 실제 시험 여러분들이 행정실무나 정책실무에서는 이 두 가지가 많이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두시되 3번도 몇 문제 한 5문제 정도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중에서 복사집 가시면은 뭐 통계학 뭐 문제집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걸 구하셔가지고 한 5문제 정도 풀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또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요. 저도 이제 통계학 강사입니다만은 계산이 또 그 인테그랄 써서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시험의 타당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 세 가지 패턴으로 다 한번 준비를 해보시고요. 오늘 시험 문제 낸 것은 여기서 낸 것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확률론 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죠? 요거 많이 나오죠, 시험 문제에서. 요거는 이제 제가 추가 모의고사를 해드렸고요. 조건부 확률과 베이즈 정리 있죠, 그죠? 베이즈 정리, 요거 잘 해두셔야 되겠고요, 그죠? 요거 기출문제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요거는 각각 조건부 확률, 통계학은 무조건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도 기출문제들하고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베이즈 정리죠. 그죠? 베이즈 정리. 베이즈 정리. 그죠? 제가 사회조사 분석사 2급 그 교재도 제가 출판을 했는데요. 그것도 활용하시면 좋아요. 거기 나와 있는 그게 통계청에서 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다 통계청에서 정부에서 하시는 거라 거기서 나와 있는 통계학 시험 문제들을 많이 또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이제 예전에는 사회 통계였고 이제 통계 분석과 활용인가 그죠? 근데 통계학 파트. 통계학 파트가 이제 사회조사 분석사 2급 필기 시험. 그죠? 그다음에 이제 실기 시험 문제도 만약 구하실 수 있으면 한번 이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이 입법고시 등에서 응용돼서도 나오기 때문에 등에서 그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하고 베이즈 정리를 이 확률론하고 확률 분포론 쪽에서는 잘 공부를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거죠. 그죠? 확률 분포들을 이용해서 이제 확률 계산하는 거. 그죠? 그 확률 분포들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시험 문제들. 그죠? 이거하고 수리 통계학. 그죠? 요렇게 이것도 다 시험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확률 분포 시험 문제는 제가 오늘 이것도 기출 문제들을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정규 분포도 계산하는 문제가 이제 입법고시 등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풀어보시고 주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확률 분포는 이항 분포,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수 분포. 지수 분포가 이제 그 인테그랄을 이용해서 적분하는 시험 문제, 자연대수론 연계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수 분포론하고 그 다음에 뽀아송 분포론, 그 다음에 정규 분포론, 이항 분포론, 그죠? 등을 초기화 분포도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카이스퀘어 분포나 이런 것들은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 확률 밀도 함수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카이스퀘어 분포라든지 T 분포, F 분포는 내기가 좀 힘들고요. 주로 이제 정규 분포가 한번 나왔었어요. 근데 그것도 좀 쉽지는 않은데 정규 분포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주로 이제 이항 분포론, 지수 분포론, 뽀아송 분포론 이런 쪽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많이 좀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수리 통계학도 많이 풀어보셔야 되죠. 수리 통계학은 최근에 많이 나왔는데 그 전에는 이제 거의 안 나왔어요. 근데 2021년부터인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도 이제 행정대학원이나 정책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는 한 번도 다뤄보지 않다가 여기 와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수리 통계학도 요즘에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나눠드린 그 문제풀이집하고 여러분들 그 복사집 가시면은 이제 통계학 문제들 이렇게 복사해 놓은 게 여러 개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수리 통계학 문제를 좀 구하셔다가 여러 개 좀 풀어보시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솔직히 제가 통계학 강사입니다만은 야코비안 행렬식 이런 건 저도 풀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죠? 그 굉장히 그 패턴이 좀 행렬식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결합 확률 밀도함수 이런 것들은 또 풀기도 쉽지 않은데 풀고 나면 또 의미도 별로 크진 않죠.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구나 거기서 끝입니다. 그죠? 그게 뭐 행정실무나 정책실무에 어떤 큰 의미도 없어요. 저는 이걸 반대해요. 수리통계학 시험 문제 나오는 거를 실무 적합성이 워낙 낮기 때문에 반대하는데 저희가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시험 문제를 내시고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좀 풀어보세요. 몇 개. 제가 오늘 그 문제풀이 집 나눠드렸죠. 거기 있는 거 하고 여기 그 신림동이나 대학동 복사집에 가셔서 그 통계학 문제들 좀 구하셔가지고 몇 개 수리통계학들은 이제 풀어보시는 방법밖에 없죠. 김우철 교수님 그 수리통계학책 보시면은 그거 좀 어렵습니다. 그죠? 거기서 그거를 다 보시는 거는 좀 저희 행정실무 관점에서는 그렇게 저희는 통계학 이론을 하는 건 아니니까 솔직히 그죠? 그거 구해 보실 수 있으면 되는데 보시면 좀 막막하실 거예요. 굉장히 수식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문제풀이집을 드렸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하셔서 이렇게 좀 몇 개의 시험 문제들을 추려서 풀어보시는 형태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이제 공부하시면 되겠고
기술 통계학에서는 그죠? 여기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상자 그림. 그죠? 이거 하고 이거 많이 나오죠? 백분위수. 요거 해 주시고 그리고 파이 그래프 정도? 도수분포표? 도수분포표도 거의 안 하셔도 되는데. 그죠? 그래서 예,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내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험 문제를 결국에는 통계학은 자꾸 시험 문제 풀어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다양하게 기출 문제들도 풀어보시고 이제 제가 다뤄드리는 모의고사들하고 그다음에 문제풀이집에 있는 자료들 예, 그 정도를 많이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요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요거 이제 지울게요. 예, 이렇게. 예. 이렇게 하셔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통계학 체크리스트 넣어드렸으니까 그죠? 보시면서 자기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어디일까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죠. 여기서 제 확률론 및 확률분포는 수리 통계학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참조하시면서 시험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1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 고사무관님은요. 윤석열 행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찬성, 중립, 반대 의견들을 조사하기 위해 국민들 1000명을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 RDD 방식을 활용하여 뽑으셔가지고 설문조사를 하셔서 다음과 같은 분할표를 얻으셨습니다. 자, 분할표 보고자료는 여당과 야당들에도 보고가 될 예정이다. 총 25점이 되겠죠. 이제 50점 기준으로 제가 냈습니다. 자, 그 테이블이 나와 있고 1번 빈칸을 완성한 뒤 결합 확률 분포표와 주변 확률 분포표를 작성하시오. 이게 3점이고요. 2번 사건 A를 Y가 2 이상인 사건이라고 할 때 조건부 기대값하고 이제 조건부 분산을 구하시는 시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Y바 A와 베리언스 Y바 A를 구하시오. 7점이 되겠고요. 3번 두 확률 변수들 X와 Y의 공분산과 상관계수를 구하고 각각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단 루트 0.6275는 약 0.79, 루트 0.56은 약 0.75로 계산하시오. 이것이 15점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공분산과 상관계수가 가장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배점이 됐고요. 이걸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자, 예시 답안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예시 답안에 있는 것처럼 1번 빈칸을 완성한 뒤 각 셀별 도수를 총도수로 나누어서 결합 확률 분포표와 주변 확률 분포표를 작성을 하시면은 아래 그림과 같죠? 자, 이거를 작성하실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제가 이제 시험 문제를 내보면 자꾸 틀리시는 분들이 각각의 도수를 총도수로 나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작성이 틀리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찬성을 예를 들까요? 청년층 100을 1000으로 나누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답안 채점을 해보면 틀리시는 분들은 1000 나누기 뭐 400 또는 1000 나누기 550 각각의 부분 합계를 나누셔가지고 틀리게 됩니다. 이건 전체 총도수 1000으로 반드시 나누셔야 돼요. 이렇게 100 나누기 1000 하면은 0.1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작성하시는 법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죠? 이건 볼까요? 작성하실 때는 청년층, 그죠? 그 다음에 중장년층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노년층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각각, 그죠? 합계. 여기는 구분이라고 안 돼 있고 이제 연령하고 의견이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연령이 Y고 의견이 X죠. 그죠? 자, 그래서 의견은 이제 찬성, 중립, 반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각각의 확률 변수들을 저희가 수치로 지정을 해주시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2, 3 이렇게 지정이 될 수 있고 찬성이 1, 중립이 2, 반대가 3 이렇게 별도 변수값이 지정이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자, 요거 이제 작성하시는 법은 요거 100이니까 그죠? 100이죠. 그죠?
100이고 공란이고 150이잖아요. 150이고 여기 이제 합계가 400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제 이런 패턴이 시험제가 출제가 되면은 400이니까 여기는 이제 400에서 100하고 150 빼시면 되시죠. 그죠? 그럼 남는 수를 넣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250을 빼면 여기는 150. 그죠? 150을 넣으시면 돼요. 일단 150 이렇게 채워두시면 되고. 이렇게 셀별 저희가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350. 그죠? 350.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400. 그죠? 네, 전체 총 도수가 400, 저 부분 도수가 제가 400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럼 같은 논리로 400에서 350하고 30 빼시면 되죠? 그럼 400에서 380 빼시면 20 남죠? 2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00. 100이라고 나와 있고, 70. 200. 그죠? 그럼 200에서 170 빼시면 돼요. 그럼 30. 그죠? 자, 그래서 각각을 제가 더해 주시면 이제 요 550이 나오고 여기도 합계가 나오죠. 그죠? 550. 그다음에 250. 그죠? 이렇게 나오고 자, 그다음에 200. 그죠? 200 하셔서 1000. 자, 이렇게 일단 빈칸을 채워 두신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이제 요 각각을 이걸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0.1이 되는 거죠. 보시면은 0.1, 0.35. 그죠? 0.1 하셔도 되고 0.10 하셔도 돼요. 그죠? 두 자리로 맞추셔서 자 0.10, 0.35, 0.10, 그죠? 0.15, 0.03이죠, 이게. 0.07, 그죠? 그 다음에 0.15, 0.02, 0.03 하셔서 각각을 또 전체를, 그죠? 요 1000으로 나눠주시면은 0.55, 그죠? 0.25, 0.20, 그 다음에 0.40, 0.40, 0.20, 1.00. 그죠?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그 주변 확률 분포표하고 결합 확률 분포표를 작성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 패턴이 이제 출제가 되면은 주의하실 점은 이거를 제가 답안 채점을 해보면 이걸로 나누시지 말고 반드시 이걸로 나눠주세요. 예, 그거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3점을 확보를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부 기대값하고 조건부 분산 한번 풀어볼까요? 그죠? 이거 지울까요? 이거 지우고. 자, 풀어보셨어요. 자, 주의하실 점은 이제 총도수를, 각각 셀별 도수를 총도수로 나누셔야 된다. 그죠? 그거를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조건부 기대값은 이제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요거만 한번 써볼까요? 조건부 기대값 저희가 수식만 정의를 해보시면 조건부 기대값은 기대값이죠, 그죠? 자, 이건 어떻게 계산되냐면은 이 이산확률 변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저희가 푸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렇게 수식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y는 1부터 3까지, 그죠? y는 1부터 3까지가 되겠고, y의 그 확률 질량 함수를 곱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부 확률을 구하셔야 돼요. 구하셔서 곱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라고 제시가 되어 있냐면은, 그죠? 자, 그래서 저희가 그냥 기대값하고 다른 점은 조건부 기대값은 조건부 확률이 붙는 것이죠. 그죠? 그냥 확률이 붙는 것이 확률 질량함수가 붙는 것이 아니고 이런 형태로 저희가 조건부 확률이 붙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 확률값을 곱해 주셔서 제가 조건부 기대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건 A가 Y가 2 이상인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요.
어, 그 y가 2 이상이다 그러면 y가 지금 1, 2, 3이니까 2와 3일 때 확률을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y가 2 이상인 확률은 제가 아까 보셨던 그 결합 확률 분포표하고 주변 확률 분포표에서 y가 2일 저희가 주변 확률인 0.40하고 y가 3일 주변 확률인 0.20을 더해 주시면 0.60 또는 0.6이라고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을 저희가 이제 그 조건 확률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y가 1일 때를 볼까요? y가 1일 때를 보시면 이걸 한번 구해 볼게요. 요거 그죠? 자, 이거는 이거하고 이제 그죠? 저희가 이제 곱사상 일종의 곱사상의 확률을 구하셔야 되는데 그죠? 저 확률을 저희가 구하실 때 y가 2인 거하고 y가 1인 거하고 겹치는 게 없죠. 2 이상은 2, 3이고 y는 1은 1이니까 이게 겹치는 게 없으니까 이거 확률이 0이 돼 버립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그죠? y가 2인 경우하고 y가 2 이상인 사상이 겹치는 경우는 y가 2일 확률이죠. 그래서 y가 2일 확률은 얼마냐면은 저희가 이제 0.40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0.40 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y가 3이면서 y가 2 이상인 거 그죠? 자, 이게 겹치는 것은 저희가 y가 3인 사상을 확률을 저희가 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0.20 이렇게 또는 예시 답안에 있는 것처럼 그냥 0.4, 0.2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0.4, 0.2 하셔도 돼요. 그죠? 이렇게 하셔서 자, 이렇게 이제 확률을 위에 분자 쪽을 구해 놓으시고 y가 2 이상인 사상은 저희가 0.60이었죠? 0.6이었으니까 이거를 이제 각각을 다 구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조건부 기대값을 구하시면은 예시 답안에 있는 것처럼 1일 때는 1 곱하기 0.6분의 0 그리고 플러스 2일 때는 0.6분의 0.4 다 보셨죠? 그죠? 0.6 이게 0.6이잖아요. 0.6분의 0.4 자, 그리고 y가 3일 때는 3 곱하기 0.6분의 0.2 하셔서 다 더해 주시면 조건부 기대값이 3분의 7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요게 3분의 7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예, 그래서 조건부 기대값 이상 확률 변수일 때는 이런 패턴으로 저희가 이제 구하시면 되니까 이 그 계산 수식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건부 분산을 한번 저희가 구해 보겠습니다. 그죠? 조건부 분산. 안 보이시니까 지워도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조건부 분산을 저희가 한번 구해 보시면은 자, 조건부 분산은 어떻게 됩니까? 계산 수식이 예시 답안에 있는 것처럼 이것은 이제 확률 변수 y 제곱의 그죠? 조건부 기대값 a하고의 그런 그죠? 조건부 기대값 마이너스 아까 구하셨던 조건부 기대값의 제곱을 빼주시면 되죠. 그죠? 마이너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요거의 제곱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분산의 간편계산법이 이제 확률 변수의 제곱의 기대값에서 확률 변수의 기대값의 제곱을 하셨듯이 조건부 기대값도 이제 제곱의 조건부 기대값 마이너스 y의 조건부 기대값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셔서 조건부 분산을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 y제곱 a는 뭐 이건 아주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요거 다 앞에서 구해 두신 겁니다. 요거도 다 구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y 곱하기 조건부 확률이었는데 그것만 y제곱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죠? 앞에서 푸셨던 거. 자, 확률을 다 계산해 두셨기 때문에 자, 1일 때는 아까 0이었죠. 그죠? 확률이요. 1의 제곱을 해도 확률이 0이니까 저 예시답안에 나와 있죠. 그래서 먼저 요거는 예시답안에 있는 것처럼 1 곱하기 0 플러스 2일 때는 4죠. 4 곱하기 확률은 똑같아요. 0.6분의 0.4 플러스 3제곱 3, 3은 9 곱하기 0.6분의 0.2 하시면 3분의 17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구하셨던 것처럼 조건부 기대값은 3분의 7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 예시답안에 있는 것처럼 그 구하신 내용을 그대로 저희가 쓰시게 되면은 이게 얼마였습니까? 이것이 이제 3분의 17이었죠. 그죠? 3분의 17 마이너스 위에서 구하신 거를 빼시면 되죠. 3분의 7의 제곱 9분의 49 그죠?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3일에서 37, 20, 50일이죠. 그래서 이게 9분의 2가 나옵니다. 그죠? 9분의 2. 9분의 2이다. 자, 이렇게 저희가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변수 y의 조건부 분사는 9분의 2이다. 이렇게 저희가 시험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념하실 것은요. 통계학 시험 문제는 앞에서 푸신 게 이제 틀리면은 뒤에도 다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조건부 분산 구하실 때 이게 계산이 틀리면은 문제가 다 틀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좀 한 번 정도는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한번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앞에서 구하셨는데 이게 틀리면은 이것도 다 틀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이제 푸실 때 좀 검사를 한번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7점을 확보를 하셨고요. 자, 그리고 공분상과 상한계수를 구하는 15점짜리 저희가 이슈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조건부 분산 풀어보셨죠? 이거 지울게요. 이거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죠? 저한테 뭐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이거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분상과 상관계수하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죠? 요거를 구하시는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상관계수. 요거를 구하셔야 됩니다. 자, 공분산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죠? 코베런스는요. 요거는 이제 공식이 이렇게 되죠. 그죠? 아이고. 두 확률변수의 곱의 기대값에서 각각의 기대값의 곱을 빼준 것과 같죠. 그죠? 이거죠. 자, 그래서 제가 공분산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거를 각각 구하셔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요거를요. 요거를 각각 이제 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코렐레이션 어떻게 됩니까? 그죠? 피어슨 상관계수죠. 자, 요거는 요거를 그죠? 이거를 저희가 이제 표준편차 각각의 표준편차 곱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가 구하셔야 되는 것이 요거랑 요거를 다 구하셔야 됩니다. 그죠? 요거를 이제 저희가 시험 문제에서 요 코베런스는 여기서 구하셨고요. 결국 계산을 위해서 저희가 구하셔야 되는 것은 두 확률변수의 곱의 기대값, 각각의 기대값, 그리고 각각의 표준편차. 그죠? 이렇게 구하셔서 이 공식에 넣으셔서 공분상과 상한계수를 계산하셔서 시험 문제 답에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각각 그 주변 확률, X와 Y의 주변 확률 분포표를 각각 이용하셔서 구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 XY가 이제 중요하죠. 여기서는 이제 순서가 EXY가 뒤에 나와 있는데 EXY를 한번 저희가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은 요거를 구하시면 이렇게 구하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자, 먼저 그 결합 확률 분포표를 보시고 X와 Y 간의 곱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 변수들을 쭉 한번 나열을 해 보세요. 그래서 1, 1 하면 1이죠. 그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2 3 그죠? 그 다음에 4, 6, 9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죠? 4, 6, 9 이렇게 곱이 쭉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여기서는 제가 이제 근데 관례상 합계를 답에 써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합이 항상 1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안 넣어드렸는데요. 계산상 근데 약간 시험답에 쓰실 때는 합계를 또 넣어주시는 것이 또 괜찮아요. 자, 그래서 결합확률 분포표를 보시면 XY가 1인 경우는 X가 1, Y가 1일 때죠. 그래서 그 0.10 확률이 됩니다. 그죠?
0.10. 자, 그리고 xy의 곱이 2가 되는 경우는 x가 1이고 y가 2. 그죠? 0.35 있죠? 그리고 y가 1이고 x가 2. 0.15 있네요. 그래서 0.50이 이게 좀 높네요, 확률이. 0.50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3. xy의 곱이 3인 경우는 x가 1이고 y가 3 또는 y가 1이고 x가 3인 경우죠. 그래서 0.10하고 0.15를 더하시면 0.25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0.25 이렇게 쓰시고요. 자, 4가 나오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x가 2, y가 2인 경우죠. 그래서 거기 확률 분포표에 보시면 0.03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0.03 이렇게 써주시고 자, 그리고 6이 나오는 경우는 x가 2, y가 3. 그죠? 0.07 그리고 x가 3, y가 2, 0.02 그죠? 더하시면은 0.09 그죠? 0.09 자, xy의 곱이 9가 나오는 경우는 x가 3, y가 3인 경우죠. 결합 확률 분포표를 보시면은 0.03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0.03 자, 그 다음에 다 한번 더해 주십시오. 0.6, 0.85, 0.88, 0.97, 1.00이죠. 합계를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자, 이걸 이용하셔서 1 곱하기 0.10 플러스 2 곱하기 0.50 플러스 3 곱하기 0.25 플러스 4 곱하기 0.03 플러스 6 곱하기 0.09 플러스 9 곱하기 0.03 하셔서 다 더해 주시면은 xy의 곱의 기대값을 구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EXY를 구하시면은 예시 답안에 있는 것처럼 2.78이 나오고요. 그리고 XY 각각은 저희가 예시 답안 3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각각의 그 주변 확률 분포표를 이용하셔서 이 경우에도 제가 합계를 안 넣어드렸는데 합계 답에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하셔서 저희가 EX를 구해주시고 예시 답안 3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그죠? 그 EX를 구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저희가 이제 간편계산법 확률변수의 제곱의 기대값 마이너스 기대값의 제곱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죠? 자, y도 마찬가지죠. y도 똑같습니다. 그죠? y도 제가 이제 이게 안 나오나요? 이게 안 보이시고 y도 그대로 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y도 제가 2y 그다음에 이제 y의 분산은 확률변수 y의 제곱의 기대값 마이너스 확률변수 y의 기대값의 제곱. 그죠? 이렇게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y의 표준 편차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셔서 각각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셔서 각각을 이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구해주시면은 그 예시 답안 3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EX는 1.65가 나오고요. 베리언스 X는 0.627로 그렇게 돼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X는 루트 0.627로 약 0.79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자, SDY는 루트 0.56 이렇게 돼서 약 0.75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밑작업이 끝나셨기 때문에 코베리언스부터 이제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하셔서 이제 코베리언스 다 구하셨기 때문에 이거 다 구했잖아요. 자, 예시 답안 이제 4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코베리언스 XY는 EXY 마이너스 EX 곱하기 EXY 하시면은 이거는 2.78 마이너스 1.65 곱하기 1.8이 되고 여기 이제 별표로 해드렸는데 이게 그 컴퓨터 할 때는 별표가 곱하기 기호죠. 여러분들 그 실제 답안 쓰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죄송합니다만 이걸로 해주세요. 여기 제가 이제 별표로 해드린 것은 곱하기라는 뜻인데 이거는 컴퓨터 상에서는 이게 그 곱하기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죠? 별표가.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답에 써주실 때는 곱하기로 꼭 답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에서 인식되는 용어하고 실제 답에 쓰실 때는 곱하기로 여러분들이 답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제
이게 뭐 이거 의미도 그죠? 이걸 별표로 제가 나타낸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 답에 쓰실 때는 죄송합니다. 곱하기로 나타내 주세요. 자, 그래서 이거는 2.78 마이너스 1.65 곱하기 1.8이 되니까 2.78 마이너스 2.97이 돼서 코비런스 XY는 마이너스 0.19가 됩니다. 그죠? 이거는 이걸 다 이용하셔서 이제 구하시면은 이게 이제 마이너스 0.19가 나와요. 자, 여기서 제가 답안 채점을 해보면 이제 항상 틀리시는 분들이 이걸 해석하셔야 되는데, 코비런스는 XY 단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 저희가 이제 선형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낼 수는 없죠. 방향만 알 수 있어요. 존재 여부하고. 일단 0은 아니니까 선형 상관관계가 있고요. 그죠? 음의 방향이죠. 마이너스니까. 그것까지만 하시면 되고, 이게 값이 작으니까 뭐 약한 선형 상관관계다 그렇게 답에 쓰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쓰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0.19니까 음의 선형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두 확률 변수는 x와 y 간에. 그죠? y는요. 자, 그렇게 답에 써주시고, 코릴레이션 xy는 방금 구하셨던 코베런스 마이너스 0.19 나누기 루트 0.6275 곱하기, 여기도 이제 별표로 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실제 답에 쓰실 때는 곱하기로 표시해 주세요. 이게 컴퓨터상의 용어죠. 그죠? 자, 답에 써주실 땐 곱하기로 해주시고요. 곱하기 루트 0.56 하시면은 약 어떻게 계산되냐면은 마이너스 0.19 나누기 0.79 곱하기 0.7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이걸 계산하시면은 약 마이너스 0.32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코릴레이션부터는 저희가 그 선형 상관관계의 정도를 얘기를 해 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0이 아니니까 선형 상관관계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음의 방향인데 이게 마이너스 0.25부터 마이너스 0.50까지는 보통 수준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보통 수준의 선형 상관관계, 음의 선형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밸리에이션 테이블은 제가 그 상관계수 상관관계 관련해서 제가 프레젠테이션 자료 그죠? 드린 거 그 이밸리에이션 테이블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너스 0.25부터 0 포함해서 0.25까지는 약한 양 또는 음의 선형 상관관계 또는 선형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0일 때는 항상 선형을 붙여주셔야 돼요. 선형. 그냥 상관관계 하시면 안 되고 답에 쓰실 때 선형 상관관계라고 답에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경계값은 크게 의미가 없는데 어디든 이제 붙이시면 되겠고 0.25부터 0.50까지 또는 마이너스 0.25부터 0.50까지 또는 마이너스 0.25부터 마이너스 0.50까지는 보통 수준의 양 또는 음의 선형 상관관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0.50부터 1.00 또는 마이너스 0.50부터 마이너스 1.00까지는 강한 수준의 양의 또는 음의 선형 상관관계 선형 상관관계가 있다. 강한 수준이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답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형 상관관계라고 꼭 써주시고요. 그래서 상관계수. 여기서 이제 유의하셔야 될 것은 공분산에서 선형 상관관계 정도까지 얘기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는 이제 존재 여부하고 방향 그리고 이제 계수 얘기하실 때 존재 여부하고 방향 그죠? 그 선형 상관관계 존재 여부하고 방향하고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코릴레이션 할 때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꼭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공분산하고 상관계수 이 파트를 저희가 이제 한번 정리를 그죠? 이산 확률 변수인 경우를 한번 정리를 해보셨고 실제 이런 패턴으로 기출 문제들이 꽤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잘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분산과 상관계수 요거를 저희가 한번 풀어보셨습니다. 그죠? 그죠? 예, 이거 지울게요. 자, 이런 패턴으로 저희가 이제 시험 문제를 풀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비슷하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이제 풀어보시고 이거는 사회조사 부적서 2급에서도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7급 공무원 시험에서도 자주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잘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패턴으로 자주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셨을 때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보통 수준의 이제 음의 선형삼각관계니까 x가 일단 y부터 해볼까요? y가 노년층, 중장년층, 청년층 작아질수록 의견 x는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보통 수준의 음의 선형삼각관계니까. 그래서 청년층 쪽으로 올수록 약간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뭐 그죠? 보통 이런 패턴으로 이제 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희가 정부에서 청년층을 배려한 공공 정책들을 좀 발표를 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게 전체 정부의 국정 운영뿐만 아니라 정부의 각각의 정책 영역별 또는 공공 정책 영역들이나 공공 관리 영역들별로 다 설문 조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으로 이제 조사 활동들을 하신 다음에 제가 공공 정책들을 좀 보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잘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 2문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 2문을 한번 볼게요. 그죠? 2문까지 하고 저희가 10분 쉬었다가 또 수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 2문은 이제 그 상자 그림, 그죠? 상자 그림 작성법과 백분위수죠, 그죠? 백분위수 시험 문제.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특히 과학기술이나 기술 쪽, 사이언스 쪽 이제 논문들을 많이 과학기술 논문들도 필요한 경우 보셔야 되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런 상자 그림이 이제 첨부 자료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확률 변수들의 분포 관련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줄 때 이런 상자 그림들이 많이 활용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줄기입 그림하고 상자 그림 같이 하셔서 이렇게 잘 공부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제 2문을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행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연구개발정책과 조사봉안님이요. 이건 다 이제 합격하신 분들 제가 이니셜을 따서 만든 겁니다. 시험 문제를. 자, R&D 지원 정책을 추진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 지원 효과를 점검하시기 위해서 33개의 지원 대상인 기업들이 지원 후, 그죠? 뭐 지원 대상들인 복수형으로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대표 변수를 그냥 넣습니다. 이거는 제가 수정해서 다시 보낼게요. 이건 시험 문제 다시 보내야 되네요. 그죠? 자, 33개 지원 대상들인 기업들이 지원 후 혁신 역량 지수들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조사한 뒤 줄기입 그림과 상자 그림을 그린 결과 다음과 같은 분포도를 얻으실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번 중앙값 메디안을 구하는 방법과 결과 상자 그림을 빈칸에 넣는 방법을 설명하시고 이게 5점이고요. 자, 2번 제3, 4분위수를 구하는 방법과 결과 상자 그림을 빈칸에 넣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제1, 4분위수가 62인 경우와 61.5인 경우로 나눠 설명하시고 이렇게 5점이 나와 있고요. 3번 4분위수 범위 인터쿼타일 레인지 IQR과 범위 레인지를 구하는 방법과 결과를 서술하시오. 단 제1, 4분위수가 60인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점 각각 5점, 5점, 3점 하셔서 13점짜리 시험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거는 예시 답안을 제가 좀 볼까요, 그죠? 그래서 자, 예시 답안을 제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시 답안 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네요. 메디안. 네, 요거 예시 답안에 있는 것처럼 쭉 답안 작성을 해주시고요. 줄기입 그림을 이제 먼저 그 중앙값이나 저희가 4분위수들 4분위수들하고 100분위수들을 구하시려면 먼저 주어진 자료를 오름차순 작은 값부터 큰 값 순서로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하셔서 줄기입 그림을 다시 이제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제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줄기입 그림을 다시 작성을 해주시면 이렇게 배열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줄기 쪽을 쭉 그려주시고 5, 6, 7, 8, 9 이렇게 써주시고 5 쪽에는 이제 51 그죠? 52 그 다음에 53 그죠? 55 그 다음에 57 58
이렇게 써주시고요. 60쪽은요. 60, 61, 그 다음에 62, 65, 그 다음에 67, 그 다음에 69, 그죠?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70쪽은 70, 그죠? 70, 72, 73, 76, 77, 78, 79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그리고 80쪽은 80, 81, 85, 그죠? 그 다음에 86, 88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90쪽은 90, 그죠? 90, 91, 93, 94, 그 다음에 95, 그죠? 96, 그 다음에 이제 97, 98, 99, 그죠? 자, 이렇게 먼저 이제 줄깁 그림을 잘 이제 오름차순으로 자료값들을 정리하셔서 먼저 작성을 해주시고요. 이게 잘못되면은 다 틀리는 겁니다. 여기서 뭐 하나 누락하고 하면은 다 이게 자료값 개수들이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부터 틀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 풀이가 통으로 날아갑니다. 그럼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먼저 이거를 잘 해두세요. 여기서 틀리면은 막 제가 이제 시험지 출제를 해보면 수험생분들 푸신 것을 보면 여기서 틀리면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먼저 작성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중앙값을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중앙값은 이게 중앙값 구하실 때는 이제 100분위수 구하시는 4분위수 구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구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여기서는 뭐 중앙값 다른 이슈가 없죠. 그러니까 중앙값은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100분위수 계산 공식의 50번째 100분위수로 구하셔서 답에 제시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구하실 때는 이제 시험제 푸실 때는 i를 먼저 구하셨어요. i라는 값을 100분의 이제 중앙값은 50백분위수죠. 그래서 50번째 100분위수 곱하기 자료값들이 33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이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그죠? 하셔서 이걸 이제 구하시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이게 이제 16.5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16.5니까 제일 많이 저희가 100분위수 구하는 방법 이게 i가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p 곱하기 n을 하신 다음에 i가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번째 이 i 값 다음 번째로 다음 번째 정수 중에 제일 작은 값 그러니까 17번째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앙값이죠. 이렇게 요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자, 그럼 순서대로 저희가 보시면은 17번째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그죠? 요거 77 저희가 77이 중앙값입니다. 자, 그리고 상자 그림에 넣는 방법은 상자 그림의 중앙 빈칸에 넣어 주시면 돼요. 요거 답에 써 주실 때는 요 상자 그림 있잖아요. 요 수염이죠. 자, 이겁니다. 이게 중앙값이에요. 그죠? 이렇게 작성된 게 중앙값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셔서 답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번 제3, 4분위수를 구하는 방법과 결과 상자 그림이 빈칸에 넣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제4분위수가 60인 경우와 61.5인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그죠? 자, 이건 제가 지울게요. 자, 저희가 100분위수를 구하시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도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보통 수험가에서 정리해 두시면 좋은 방법 총 시중 교과서의 70%에 있는 방법을 제가 먼저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테마 통계 교재에 나와 있죠.
테마 통계 교재를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테마 통계 교재 어디 있냐면은 6페이지에 나와 있죠. P 100분위수. 자, 요거 구하는 제가 첫 번째 방법 뭐 이거 첫 번째죠? 100분의 P 이게 P 100분위수죠. 곱하기 자료값 N 하셔서 나머지는 테마 통계학 참조해 주세요. 이렇게 하신 방법. 자, 그리고 i를 계산한 다음에 i가 정수가 아니면 i보다 큰 다음의 정수. 그죠? 그러니까 i보다 크면서 제일 작은 정수. 다음의 정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i가 정수이면은 P 100분위수는 위치가 i와 i 플러스 1인 자료의 평균으로 계산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요거 테마 통계학 참조해 주세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이건 시중 교과서에 없는데 제가 구글해서 미국 자료 제가 참조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100분의 P 곱하기 N 플러스 2를 해줍니다. 그래서 I 값을 계산해주고, 이게 두 번째 방법이죠. 이거 기출문제에 나왔던 방법이죠. 자, I가 정수이면은 정수 번째예요. 정수 번째. 자, 그리고 I가 정수가 아니면, 그죠? P 100분위수는, 수의 가중평균. 그죠? 자, 이게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풀이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시중 교과서 70%는 테마 통계에 있는 방법이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이제 잘 없는 방법인데, 기출문제는 두 번째가 나왔었어요. 이게 이제 미국 자료, 제가 구글 통해서 알게 된 미국 자료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우스 기호죠? 그러니까 그 가우스 기호 i는 i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죠. 가우스 기호 11.25 하시면 11입니다. 그죠?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 그죠? 그러니까 11.25 하시면 11.75 하셔도 11이죠. 그러니까 i 플러스 1 하시면은 11.25 같은 i가 11.25다 그러면 이제 12가 되는 거죠. 12.25니까 12. 예, 그렇게 가우스 기호를 하시는데 이거 수의 가중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자, 가중 평균이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i가 예를 들면 11.25가 나왔어요. 자, 딱 봐도 저희가 11.25면은 11번째 수에 가깝죠? 그러면은, 요 가우스 기호, 그러니까 11번째 수 곱하기 1 마이너스 0.25.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중치를요. 플러스 12번째 수, 멀죠? 그죠? 그래서 곱하기 0.25 하시면 돼요. 이게 12번째 수에서 더 머니까 가중치를 0.25를 그냥 해주시면 되고 11번째 수에는 1에서 0.25를 뺀 값이 가중치 0.75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0.50 같은 경우에는 똑같죠. 그죠? i가 11.50이다. 그러면 이거 똑같아요. 0.5. 그죠? 50을 그냥 0.5 할게요. 근데 11.75다. 그러면은 이제 1-0.75니까 0.25. 11번째 수에서 더 멀죠? 그래서 11번째 수에는 0.25, 12번째 수에는 0.75. 이런 형태로 이제 가중 평균을 해주시면 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 이해되시겠죠? 이게 이제 기출문제에 나왔던 방법이고요. 자, 세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이시죠? 그죠? 이거 보이나요? 보이네요. 그죠? 세 번째 방법. 자, 세 번째 방법을 저희가 한번 풀어볼게요. 이건 똑같아요. 이거는. 자, 여기까지 똑같은데요. 여기서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은, 그죠?
i가 정수이면은 정수 번째. 그죠? 그죠? 인접값 됩니다. 인접값이다. 이게 세 번째 방법이나 두 번째 방법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아마 시험제 내실 때 이거를 어느 하나로 내시고 싶으신 교수님들은 방법을 아마 알려주실 거예요. 백분의 수 계산 방법을 아마 시험지에서 제시를 하실 겁니다. 그죠? 요 인접값법이라는 것이 세 번째 방법이 되겠고요. 자, 이것은 이제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은 예를 들면 i가 11.25가 나왔죠. 그럼 11번째 수에 더 가깝잖아요. 그럼 11번째 수 하시면 돼요. 인접값법이죠. 그리고 이제 i가 예를 들면은 근데 이제 11.75다. 그럼 이제 12에 더 가깝잖아요. 그럼 12번째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접값법에 의하면 11점 예를 들면 50이다. 11.50이면 0.50 반올림 하시면은 1이죠. 그래서 0.50을 반올림 해주시면은 인접값을 12번째 수로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11.50 형태가 되면은 인접값은 이제 반올림해서 12번째 수로 하시고 11.25면은 11에 더 가까우니까 11번째 11.75 이렇게 i가 나오면은 12번째 더 가까우니까 12번째 수를 p 백분위 수로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네, 정수이면은 똑같습니다. 정수 번째. 네, 2번, 3번은 시중 교과서에 잘 없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구글로 연구를 제가 해서 알려드리는 것이고 기출 문제는 이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중 교과서에는 테마 통계학 교재에 있는 게 제일 많죠.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를 두 개로 다 푸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그 예시답안 5페이지를 볼게요. 제1사분위수가 60인 경우에는 제3사분위수는 75 백분위수 또는 75번째 백분위수이죠. 그래서 i 값을 100분의 75 곱하기 33에서 24.75로 계산을 해주시고 이렇게 되니까 시중에 제일 많이 교과서에 실려있는 방법이죠. 24.75보다 큰 25번째 수인 92 25번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그죠? 예, 90. 예, 90을 저희가 그 제3, 4분의 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75번째 백분의 수, 75 백분의 수죠. 상자 그림을 오른쪽 빈칸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자 그림 하실 때 이게 이제 중앙값이죠. 메디안이죠, 그죠? 이게 Q3죠. Q1. 그죠? 이렇게 해서 되니까. 그래서 예,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빈칸. 이게 75번째 백분의 수 또는 제3, 4분의 수, 제1, 4분의 수, 25번째 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답에 써주시면 되겠고요. 또 그림까지 그려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림도 그려주셔도 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자, 그 다음에 저희가 2번 제1사분의 수가 61.5인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은 i는 100분의 75 곱하기 34를 하십니다. 25.5가 나오죠. 즉 25번째 수인 90하고 26번째 수인 91의 가중평균을 하시게 되면 25.5니까 이 경우에는 뭐 그냥 0.5씩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가중평균이라도.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이제 그 25, 26이잖아요. 그죠? 두 개를 25번째 수 맞죠? 그죠? 이거를 가중평균 0.5씩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90.5가 나오죠. 그죠? 90.5. 요게 이제 기출문제에 나왔던 가중평균법이죠. 요거를 이용하셔가지고 90.5가 제3, 4분수가 되고 상자 그림이 오른쪽 빈칸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거 잘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은데 이거는 기출문제 한번 나왔었으니까 그래 한번 정리해 두세요. 시험지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렇게 저희가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4분의 수 범위, 인터쿼터널 레인지하고 범위, 레인지를 구하는 방법과 결과를 서술하시오. 단 제일 4분의 수가 60인 경우를 기준으로, 그죠? 그 첫 번째, 그죠? 첫 번째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일반적인 방법은 4분의 수 범위는 Q3-Q1 하시면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IQR은, 그죠? 요거 계산하시면 되고, 이제, 인터쿼터널 레인지는 그냥 Q3에서 Q1 빼주시면 되죠. 하시면 되고, 이제 레인지는 맥시멈에서, 그죠? 최대값에서 최소값 빼주시면 돼요. 최대값, 최소값 하실 때 사이쇼 다 써주셔야 됩니다. 이게 한자하고 값이라는 한글 결합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주어진 사례에서 이제 60일을 기준으로 하라고 해드렸으니까, 제가 제3, 4분의 수, 그죠? 4분의 수 범위는, 제3, 4분의 수 마이너스 제1, 4분의 수. 그러니까 75번째 100분의 수 마이너스 25번째 100분의 수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근데 이제 답을 쓰실 때는 제3, 4분의 수 마이너스 제1, 4분의 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 구하신 다음에 레인지를 구하시면 되겠죠? 두 개 다 이제 주어진 자료의 디스퍼션, 3포, 그죠? 3포의 정도.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척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4분의 수 범위와 범위의 결과를 보실까요? 자, 60일을 기준으로 하라고 해드렸으니까 제3, 4분의 수가 90이었죠. 그래서 인터쿼터널 레인지는 이거는 시험지에서 이제 주어진 그 방법을 이용하시면 90, 62, 그죠? 이렇게 하시면은 28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28이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범위죠. 최대값에서 최소값 해주시면은 99 99죠, 그죠? 99 마이너스 51 하시면은 48 그죠? 이렇게 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IQR하고 이제 레인지는 두 개 다 주어진 자료에 흩어진 정도, 이제 분산이나 표준 편차 또는 뭐 변이 계수, 그죠? 뭐 디스퍼션 그런 이제 자료의 3포도, 3포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두 개를 잘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시험지를 내보면은 수험생분들이 많이 틀리시는 것이 이제 이게 다 틀려버리면은 이것도 근데 틀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이것도 틀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거의 맞추시는데 이제 여기서 Q3하고 Q1 계산이 틀려버리면은 다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패턴의 통계학 시험 문제는 앞에서 푼 거를 뒤에서 다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 그림을 줄기 그림을 먼저 제대로 그려 놓으신 상태에서 I를 잘 계산을 하셔서 그거를 기초해서 하셔서요. 그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죠? 여기서 틀리시게 되면 뒤에까지 다 틀리시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잘 테마 통계학에 정리해 두시고요. 요거는 제가 테마 통계학 없으니까 2번하고 3번은 정리를 잘 해두시고 1번은 테마 통계학에 있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는 2번에서 나왔으니까 특히 잘 해두시고 이런 인접값법도 활용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잘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QR하고 레인지는 잘 계산 방법을 공부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 2문까지 다뤄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10분 쉬었다가 제 3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풀어드리고 이제 추가 시험 문제들도 좀 풀어드릴게요. 예, 10분 있다 하겠습니다.